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21년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버랩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에버랩스에서 나와 있는데, 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 이제 시흥역, 한라 비발디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왔고요. 신천역 해서 여기 나와 있고 하는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거 보시면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한라 비발디가 홈페이지를 꽤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풀스크린으로 해놓고 밑에 뭐 이것저것 해서 한라 비발디는 이분이 많이 하시대요, 그죠? 자, 그리고 세대수는 1297세대인가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서울시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서 700세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세대수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111 해서 여러 가지 타입이 나와 있고 84 타입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그 조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개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먼저 보는데 자, 신천동의 83-6번지입니다. 83-6번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서부터 지상 47층까지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47층까지면 굉장히 높은데, 그죠? 시흥에서 이렇게 높이 들어가나? 예. 그리고 자, 84 타입으로 해서 936세대.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11 타입으로 해서 361세대. 이렇게 해서 총 1297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37,000밖에 안 되네. 조금 좁죠. 예. 그러면은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건폐율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거를 조감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서 마음대로 좀 해 놓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보통 좀 좋게 표현이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뭐랄까 조금 빡빡하게 지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뒷동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봐도 그림자가 47층인데 이 정도면 뭐 40층까지도 그림자가 지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절반 이상 층까지 다 그림자가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 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 봤으니까 브랜드는 뭐 한라 비발디, 한라건설 잘합니다. 그리고 입지 한번 보실까요? 입지. 자, 인천 2호선 연장 추진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신천역이랑 해서 서해선 나와 있고 이제 여기서 조금 옆에 가서 보시면은 소래고등학교, 소래중학교 밑에 그래서 시흥시 은계동 은계동도 예전서부터 뭐 잘 됐었죠. 괜찮아요. 저기 어디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이 근처에도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은계지구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온수역 나와 있고 광명시청 나와 있고 구로 구디 가디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 그냥 로케이션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서해선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제 경인선 이것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에 가서 이제 신구로선 이것도 이제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뭐 조금만 가게 되면 바로 온수역이니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정도니까 이 정도면 입지나 뭐 이런 거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뭐 초등학교나 이런 것도 뭐 상당히 많고 은계지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 입구 그러면은 뭐 일단은 아쉬울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월곡 판교선, 월판선이죠.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 그리고 이제 소사, 대곡선, 제2경인선, 그리고 신구로선. 뭐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 상당히 많은데, 그죠? 뭐 상승행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km 안에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사람 사는데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그죠? 만일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방송을 할 리도 없고 이런 데를 방송을 해달라고 했을 리도 없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길은 요즘 거의 저도 안 갑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를 모델하우스 현장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만 보고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를 지금 처음 본다는 거, 참고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을 드린 건 또 뭐냐면은
이런 거 보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요거죠. 예, 북쪽이 어디인가. 요렇게 해서 2시 방향, 예, 요쪽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근데 북쪽이 막 5시, 6시 방향으로 나와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가끔.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V자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망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이건 좀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데가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을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백일동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나가고 1, 2호 라인은 이쪽에서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뭐 백일동은 다 조망이 터져 나가는 거고 백이동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예, 4호, 5호 라인에서는 역시 조망이 터져 나가고 2, 3호 라인에서는 이제 핑크색 84C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막히게 될 것 같고 1호 라인은 그러면은 북향이야 그러면은 북서향이야? 이렇게 해서 지어놓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V자를 해야 돼 V자를 그죠? 예. 103동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예, 1동과 마찬가지로 조망은 다 예, 터져 나갈 것 같고 104동에서는 4호, 5호가 이제 여기 101동에 좀 가려질 것 같고요. 1, 2, 3호 라인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1호 라인에서도 역시 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북향이라고 해서 뭐 크게 막 문제 생겼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뭐 굳이 따진다면 뭐 상대성이니까 뭐 남향이 낫긴 낫지. 남동향, 남서향, 남향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낫고 예, 동향도 괜찮고 서향도 나름대로 다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녁에 해가 좀 길게 들어가니까 뭐 빨래가 좀 더 잘 마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해가 좀 일찍 뜨니까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아침형 인간이 되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일수록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리고 여기 4동, 5동, 예, 105동에서 4동, 5동 역시 좀 가리고 역시 1, 2, 3호 라인은 예, 괜찮게 조망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6동에서는 2, 3, 4, 5호가 예, 조금 그렇고요. 근데 이제 4호, 5호 라인에서 이제 조망 이쪽으로 해서 길게 뻗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요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1호 라인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84가 이제 가장 작은 타입인데 84가 이제 막내 노릇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84 A, B, C, D 20까지 있고요.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이제 111 A, B, C, D가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111 타입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건데 5호 라인이구나. 5호 라인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예, 아까 봤었던 대로 남서향으로 해서 조망이 길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라인들에서는 아무래도 2, 3호 라인 84C가 5동, 4동, 3동 이런 데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84A는 뭐 106동 1호 라인 예,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단지 배치도가 나왔으면 그 밑에 바로 동호수 배치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05동에서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 있죠. 111 타입. 요게 101동의 4호, 5호 라인에서는 과연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1동과 5동을 한번 보시자면은 1동에서는 44층 예, 이렇게 해서 44층까지 나와 있고 5동에서는 그렇죠. 47층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층이 높은 경우에는 예, 여기 101동에 한 45, 6, 7층 정도에서는 이제 이 위로 해서 조망이 길게 뛰어 넘어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1동의 뒤통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당첨이 되기가 쉽나? 그죠? 그게 문제지,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106동에 3, 4호 라인하고 이제 102동에 요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2동에서는 47층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하고 이제 47층. 그러면 이건 좀 어렵겠다.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단지 내 조망, 요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서 만족을 하고 요 위에 북서향 쪽으로는 조망이 살짝 이제 비껴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3, 4, 5호 라인이 만족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동하고 3동 여기서도 역시 2동하고 3동 한번 볼까요? 2동하고 3동. 2동에서 뭐 47층 나와 있고 3동에서는 확실히 이제 43층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예, 동호수를 뛰어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높은 층에 당첨이 되면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먹고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안내, 뭐 조경, 커뮤니티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이렇구나 해서 요것만 딱 보고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뭐 여기 세대수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들이 있고, 높이가 단차가 조금 있네. 단차가. 어, 제법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조금 그런데 여기서는 1, 2층이 완벽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1층이 조금 적게 돼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조경 잘 해놨죠. 요즘 뭐 조경 같은 거 다 잘 해놓고 하니까 그냥 잔디하고 나무만 몇 개 깔아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현대 뭐 DH, 뭐 플레스티지, 뭐 레미아 뭐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는 좀 다르죠.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데는 이제 조형물, 미술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무슨 조각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1층이 거의 무슨 뭐 호텔 로비급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죠. 세그웨이 타고서 이렇게 막 순찰 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막 할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막 젊은 사람들 막 덩치 이만해 갖고 막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세그웨이 타면서 세그웨이가 작동은 하는데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뭐 CCTV로 막 다 보고 그러죠. 쫓겨나 봤어요, 한번.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여기 옆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용하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나와 있는 구도심에서 지어진 듯한 그런 도로 형상이죠. 그죠? 이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이렇게 해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삐뚤빼뚤하고 이제 길이 쫙쫙 뻗고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죠. 직각이 아니고. 그리고 농구 코트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수영장이나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언급할 거는 없어요, 사실. 자, 세대 안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A, B, C, D, E 그리고 A, B, C, D 해서 이제 9개 정도의 타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큼직하게 이제 평면도를 잘 그려놨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방, 거실, 방. 그래서 이제 포베이 판상형 가지런하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교과서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컨셉이고 설계고, 그리고 여기에 마통풍 마주보는 창문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파룸에 여기 이제 벽은 조금 없애면은 상당히 좋고, 그죠? 그래야 이제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기 때문에 벽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까지 해서 넓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알파룸에 웬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자, 현관을 보시게 되면은 현관이 이쪽이구나. 현관 들어가서 꺾어져서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올 수 있는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게끔 된 건데, 가끔씩 현관이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어제 방송을 했던 데인데 어제 어디를 방송했더라?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서부터 우리 집 안방까지 해서 쫙 뚫려져 있어갖고 완전 시스루 형태로 해서 나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욕실이랑 드레스룸이랑 해서 다 나와 있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해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적질할 것도 없고 흠 잡을 것도 없이 잘 나와 있고요. 여기에 양쪽에 알파룸과 다용도실이 주방 양쪽으로 해서 있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주부님들이 공간 활용하기 좋은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뭐 현관에도 신발장 있고 팬트리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있고 그러면은 뭐 농구공, 뭐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거에서 넣기가 참 좋죠. 골프장 같은 것도 넣기가 참 좋고. 자, 그리고 침실 옆에 뭐 이런 공간들 나와 있고 했는데 뭐 다 괜찮습니다. 뭐 붙박이장은 이런 건 뭐 무료로 주면 하고 돈 내라 그러면 안 하고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입주할 때 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 붙어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좋은 거 보고 골라서 하시면 되고, 굳이 지금서부터 돈을 주고서 골라가면서 미리 돈을 내고서 할 필요가 없죠. 고를 수가 없으니까. 3년 있으면 또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유행도 바뀌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중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유상을 나타내는 건지 무상을 나타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가스 3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리고 드레스룸 특화, 조명도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시스템 선반, 무슨 시스템,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무 판때기 쪼가리 그냥 시트지 발라서 놓으면 다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옵션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비싸게 받아 먹죠. 그리고 이제 알파룸, 그렇지, 이렇게 이제 벽을 터버려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여기서부터 이제 유상 옵션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안 하죠. 예.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임대를 준다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지. 그런 거 하겠습니까? 자, 84BA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나가는 조망, 뭐 이렇게 나가는 조망 그러다 보니까 뭐 최고의 동호수 단지 배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가 이제 세대수가 조금 적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좀 높죠. 예, 당첨만 됐다면은 로얄층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저층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런데 앞에 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낮겠는데 이런데 보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에 주방 창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판상형의 의미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집은 무조건 판상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광 무조건 모든 방에서 채광이 이렇게 햇살이 짝짝짝짝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쓰고 이제 준비하는 게 있는데 현관 들어와서 딱 보시게 되면은 모든 방에 햇살이 짠짠짠짠짠 들어간 게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옛날처럼 방이 하나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북향이겠지. 열과 남향이면 그죠? 그러니까 북향에서는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또 한 가지는 주방에서 이렇게 마통풍이 돼야지 그 설거지 같은 거 좀 쌓아놓고 그래도 냄새가 안 나고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주방 다용도실 공간이 있고 여기가 다 대드로 해서 좀 막혀져 있고 공용 팬트리가 이렇게 되면 아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주방에 동선이라고 하죠. 동선이 조금 이렇게 멀어지죠. 멀어지는 게 이제 조금 아쉬워지는 거죠. 자, 안방의 드레스룸이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좁은 것 같은데 그죠? 84 타입이 요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84A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알파룸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네. 여기가 이만큼이 다 막혀 있으니까 84B보다는 84A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좋은 동호수를 어디에 걸린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평면도 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4C는 102동 걸리면은 조금 아쉽고 4동 5동에 걸리면은 땡큐고 근데 이거는 타워형이구나. 자, 타워형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분양권 시장에서는 무조건 판상형이지 타워형을 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P가 한 5천 간다 판상형이 그러면 타워형은 뭐 한 7, 800, 뭐 2천, 뭐 1,500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잘 거래가 좀 잘 안 되죠. 일단은 불경기에 뭐 그렇게 살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다 좋은 거 판상형만 다 골라먹고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수가 수요가 오질 않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입주할 때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거실이나 이런 공간이 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은 집은 자기가 당첨이 된 집이 제일 좋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방에서 이렇게 조망이 나갈 것이고 이쪽으로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안방에서는 이렇게 거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망이 나가는데 타워형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타워형이 유일하게 판상형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바로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거실에 창이 나와 있어갖고 양창으로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연예인 집들이 좀 이런 집들이 많죠. 개방감이 좋아요. 창문이 여기랑 여기 양쪽 두 면으로 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채광도 좋고 제 친구네 집 가봤는데도 상당히 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그렇게 막 넓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쉬워서 주부님들이 조금 아쉬워하죠. 일단 여성분들은 이제 자기 그 드레스룸이 이렇게 좀 쫙 넓어갖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제 그거까지는 조금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평면도를 이 정도 뺐으면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만한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 이렇게 있고 거실에 이렇게 공용 팬트리가 있고 그래도 한라 비발디가 이래저래 좀 잘 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단지 배치도 상에서는 뭐 좋은데 걸릴 확률이 일단은 뭐 66% 정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고 84D는 이거 진짜 북향일까 이거 진짜 북서향인가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같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집이 3면이구나.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여기에서 보이는 이 꼭지가 이제 여기서 일단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실, 양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보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뭐 조망은 뭐 이래저래 어떻게든 뭐 나가긴 나가는데, 좀 아쉽죠. 예, 북향이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가 이제 좀 그런 건데, 일단은 애들 방에서는 북쪽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단지 배치도에서 봤었던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뾰족하게 이제 그게 여기 주방 쪽 드레스룸이 아니 주방 쪽 드레스룸이 아니라 그 안방 쪽 드레스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양창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해서 있구나. 그럼 여기를 좀 더 위로 올려주지. 어차피 여기가 좀 그런 거면은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버리잖아 각이요. 그럼 집이 되게 좁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있는 이 네모를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이 위쪽으로 좀 올려버리죠. 예, 그래도 되니까. 그럼 주방이 굉장히 이만큼이 넓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좋죠. 이만큼의 공간을 위로 그냥 올려버리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좀 아쉽고 애들 방에서는 완전히 북향으로 해서 나가야 되니까 예, EBS 보기 좋네. EBS를 볼지 야동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요즘 그렇고 예. 거실에서는 양창 그리고 이게 그럼 이게 안방이 되는데 드레스룸이 뭐 조그맣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아까 보시면 방방 거실방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 방이랑 애들 방이랑은 좀 멀리 배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멀리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기본 구성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그렇죠. 예. 어, 할 말한 예. 일단은 그렇게 된다 치고 예. 뭐 쿡탑이나 전기 쿡탑 뭐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뭐 붙박이장이야 뭐 누가 해도 다 하는 거 그 나무 쪼가리 그죠. 예. 하여튼 요거는 이제 단지 배치도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거실하고 이쪽에서는 뭐 남향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남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거실하고 안방에서 보는 것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기준으로 치니까 이거는 남향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애들 방에서 이제 북향이 좀 들어간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좀 아쉬워서 그렇고, 예, 거실 양창이라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 점이고, 거실을 이것만 없었으면 상당히 넓게 위로 뺄 수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좋다고 이야기했을 뻔한데, 예. 자, 그리고 이제 6동하고 3동에 걸쳐져 있는 842 타입이죠.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거실창은 양창으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좀 해버렸구나. 어딜 가나 이 안쪽을 이렇게 해서 깎아먹질 않고 이제 외곽 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빼버리지. 이렇게 좀 더 밑으로 그냥 끌고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거실이 조금 좁아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벽이 생겨버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드레스룸 나와 있고 파우더룸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해서가 나가는 게 이제 메인 조망이고 애들 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가고 현관 들어가자마자 욕실과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 거실 팬트리 공간은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또 상당히 좋죠. 유용하게 쓰니까 현관의 양쪽에 신발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건 뭐 일반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뭐 잘 해놨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 111 요게 이제 국민 평형이 84인데 111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을 넓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특화 설계를 하느냐 이게 이제 꽃이죠. 그래서 항상 대형 평형에는 좋은 조망을 줍니다. 예, 좋은 조망 앞에 가리질 않게끔 좋은 조망을 주고 조금 더 특별하게 많이 여러 가지를 좀 마감재도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조망 이쪽으로 나가고 뭐 드레스룸 크죠. 우리 집 안방처럼 크고 파우더룸을 이렇게 해서 옆에 욕실 말고 욕실 바깥쪽에 건식으로 해서 빼놨구나. 뭘 그렇게 쳐다봐.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 상당히 크게 있고 여기 파우더룸이 좀 확실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멋내고 화장하기 참 좋게 그러면서 옆에 같이 이제 건식 수도가에 있고 이거 참 잘 해놨다 그죠? 현관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알파룸이 있어갖고 이것도 알파룸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좀 창 하나 있고 그러면 진짜 개방감 좋고 좋은데 이제 그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여기를 왜 이렇게 많이 침범을 했냐 여기를. 아 이걸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라니까 이렇게. 그럼 참 좋은데. 예. 하여튼 뭐 거실 양창까지 있고 저는 여기 상당히 뭐 메리트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여성분들이 이런 거 파우더룸 보시고 그러면은 어머 여기 잘해놨다 해서 분명히 이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입이 이제 알파룸 요 꼭지 튀어나온 게 이제 요쪽일 것이고, 그럼 이제 요 밑으로 조망, 안방 조망. 그럼 여기서는 101동이 좀 가리잖아. 백사동에서는. 105동에서도 이제 101동이 조금 가리게 될 것 같은데. 근데 111 타입 들어가고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갖고 여기 앞동이 가린다 그러면은 동간거리는 좀 있기는 있는데 조금 그러네. 예. 보통 이제 111짜리에다가 이제 앞동이나 끝에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리지 않게끔 단지 배치도를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여기 시스템은 아까 뭐 거실 뚫려져 있고 안쪽에 푹 들어가 있고 파우더룸 건식으로 해서 빠져 있고, 요거는 뭐 거의 다 똑같은 스타일로 해서 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로 언급할 거는 없는 것 같고, 뭐 단지 배치도 상으로도 뭐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111은 여기 그렇지 이런 데다가 101동 같은 데다 해줘야지 저층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앞에 가리는 게 없이 그냥 쭉 뻗어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죠? 드레스룸이 넓게 나와 있고, 주방 알파룸 이것도 아까 84A 타입이랑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아마 이 벽이 얇은 걸로 봐서는 아마 여기도 요거를 가벽으로 좀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실이랑 여기랑 이만큼이 넓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111에서는 C타입이 좋다. 111 C타입은 앞에 가리지도 않고 이런 게 진짜 집이 진짜 넓어 보입니다. 이런 게 좋죠. 일단 뭐 교통이 좋은 거는 여기 단지 전체가 다 마찬가지가 다 똑같고, 집은 일단 무조건 넓어야 돼요. 넓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호반이나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요 침실 3번하고 거실을 터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 좀 터버리는 설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 유상 옵션은 안 해도 이거는 돈 들여서라도 이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타입인데, 침실 2번이랑 3번 합쳐봐야 뭐합니까. 근데 거실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3번하고 거실벽 요거를 터버리게 되면 진짜 완전은 그거 왔다죠. 왔다 베스트죠. 뭐 여기에 옵션이나 뭐 들어가고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알파룸 특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야, 완전히 이만큼이 완전 다 놀아나는 건데 대박이죠. 자, 111D. 이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여기는 D타입하고 C타입이 괜찮다. 그죠?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죠. 그래서 타워형 형식으로 돼 있는 것과 그리고 판상형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3베이, 그러면서 이쪽으로도 3베이 이제 타워형 구조이긴 한데 알파룸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이 드레스룸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를 거의 뭐 드레스룸으로 쓰게 되죠. 남편분은 뭐 여기 뭐 영화 감상실 뭐 아니면 오락하는 거 뭐 서재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거의 퇴근하고 와보면 벌써 드레스룸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뭐 공사 다 끝나갖고. 그리고 욕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길게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해놨다. 야,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거실 양창을 누릴 수 있으면서 근데 주방창 요거 주방 공간이 요게 이렇게 되면은 주방 여기를 너무 뭐 맛통풍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건 둘째치고, 주부님이 요즘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싱크대를 많이 해놓습니다. 제일 풍경채 110 타입처럼. 그래서 이제 애들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죠. 안 그러면은 완전 여기 주방에 처박혀갖고 이제 혼자서 설거지해라. 그러니까 주부 우울증이 걸리는 거지. 그죠? 하여튼 그렇고, 뭐, 분양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요런 거는 모집 공고문 다 다운받아갖고, 그거를 제가 보통, 이렇게 다 다운을 받아갖고, 일요일 저녁 9시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다운 받아왔으니까 요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좀 중요한 거 있으면 좀 보고, 모델하우스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4가 6억 8천 9천에 나와 있는데 6억 9천도 있네. 그러면은 뭐 발코니하고 그럼 뭐 7억이란 얘긴데 좀 비싼데? 일단은. 근데 시흥, 신천, 삼안, 점점점이야? 나우빌 2012년도 입주했구나. 그럼 이것도 거의 뭐 10년이
연식 차이가 입주를 하게 되면 10년이 넘어 버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109 타입이 84 타입이 되는데 요걸로 전용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6억 5천 근데 여기가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나쁘진 않다. 예, 이 정도면은 여기서 84 타입이 지금 6억 5천이면 거의 한 7억 정도 들어간 셈인데 아까 나온 10년 연식의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6억 9천에 나왔다 그러면은 최신형 아파트랑 이거랑 지금 10년 차이 나는데 한 4천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아 여기 사만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해서 갈아타기 해야지. 예. 무조건 갈아타기 해야죠. 갈아타기를 안 하게 되면 안 돼요. 예, 신촌 코하루도 잘 짓는데 여긴 77이구나. 84가 없이. 근데 5억 4천 들어가는구나. 평당가 그렇게 해서 따지게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볼까? 천 내가 뭔가를 계산을 잘못했네. 1700 곱하기 34 5억 7천 이렇게 해서 따지면은 조금 그렇긴 하다. 예,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면은 예,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2억 3억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랑 같나? 그거랑 얘기가 다르죠. 예,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렵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예, 이쪽이죠. 신천역에 이제 은행 2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였죠. 여기 아파트. 예. 이렇게 움푹 들어간 희한하게. 예. 대충 그냥 뭐 찍어 보면은 뭐 한 700m 정도면 아침에 걸어가는 게 빠르죠. 버스 기다리는 것보단 걸어가는 게 빠르고 여기 안에까지 버스가 들어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전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미래를 보고서 들어가기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 보자. 조금 멀리 본다 할지라도 예, 서울이랑 접근성 좋고 그래서 뭐 파주 운정에서 뭐 GTX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여차하면 택시 타면 가까이 갈 수 있는 뭐 경계선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일단 그게 낫지. 일단은 가까운 게 나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산은 뭐 2시간이면 가지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케이션 자체가 서울 쪽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좋다고 보고 이 라인들이 이제 계속 위로 연결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서해선에 대한 값어치도 상당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흥대하는 신천역 여기는 저는 한라비발디 납득이 갑니다.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입지에 예, 저는 뭐 좀 예,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동네 자체가 조금 뭐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딱딱딱딱 막 지어진 그런 직각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길들이 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예, 곡선의 미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괜찮다고 보고 녹지 공간이 조금 없어서 이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쉬운데 단지 내 녹지 공간도 있고 예, 옆에 소래 고등학교, 중학교, 블루엔즈는 필요 없고 예, 신일 초등학교랑 뭐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데 단지 수가 있다 보면 앞에 다 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생기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여기 오난산 이런 것도 좀 있구나. 예, 괜찮네. 괜찮다. 예. 전 여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해서 보고 경쟁률은 좀 빡세게 예, 들어갈 걸로 보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이제 타입이 원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전략 어디 타입에 넣을까요? 그건 다 다릅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일요일 저녁 9시에 하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미 벌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질의응답은 여기 에버랩스에서 여기 밴드 있으니까 에버랩스 밴드에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